중국의 편의점은 로손이 거의 다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없었거든요, 거의. 코로나 이후로 가보니까 그냥 오로지 로손밖에 없어요. 로손은 일본 거 아니에요? 일본 겁니다. 예. 근데 일본 편의점이 저걸 장악한다는 것도 참 재밌죠. 예. 정서적으로 일본하고 지금 뭐. 그런데요. 실제 중국에 가보면 그게 되게 웃겼던 게 정서적으로는 일본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 TV를 켜면 한 5분의 1 정도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걸 의무적으로 틀게 돼 있어요. 이게 옛날에 공산당이 일본하고 싸우는 거 왜 이렇게 많이 트냐 이게 법으로 틀게 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풍이 지금 엄청나요. 그러니까 일본 음식 엄청 좋아하고 일본 편의점 좋아하고 좀 달라요. 뭐 하자는 그리고 거야? 자, 그러면 중국 다녀오신 우리 이선엽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따자하오. 맞아요. 중국에서 뭐 안녕하십니까? 저 국경 넘어갈 때 뭐 문제 없으셨어요? 문제는 없었는데 이전보다 확실히 불편해졌어요. 일단 비자 받는 것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까다로워졌는데 아마 그 충무로 쪽에 가면 극동 빌딩이라고 옛날에 있죠. 예, 거기서 지문 할인을 전부 다 해야 돼요. 극동 예, 빌딩.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 그러니까 중국에 뭐 놀러 가시는 분이든 어떤 분이든 가서 그게 해야 비자가 좀 나오고요. 아 그래요? 예. 직접 가야 된다고? 네, 직접 가야 됩니다. 여행사에 맡겨도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은 이제 거점이 있긴 한데 뭐 서울, 부산 몇 군데 있긴 한데 하여튼 시골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가셔야 돼요. 가서도 뭐 1시간 이상 좀 기다려야 되고 실제 입국할 때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불편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전 세계 다. 그러니까 뭐 미국인도 받고 뭐 여러 나라 사람들 받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전에 비해서는 불편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게 들어갈 때도 보통 제가 사실 뭐 100번 넘게 갔으니 저한테 물어볼 것도 없을 거고 비자라든가 아니면 도장 꽝꽝 찍힌 거 보면 뭐 굳이 다른 것도 없는데 너무 꼬치꼬치게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들 아니면 다른 한국 분들 보니까 굉장히 좀 까다롭게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입고 가는데 참 약간은 좀 이전에 비해서는 좀 허들이 좀 있었구나.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까다로워야 될 때가 아닌데. 네,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많이 불러 모아야 될 텐데. 예,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여튼 절차가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보니까. 어디예요? 상하이 쪽으로 다녀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가면 상하이, 북경 아니면 충칭이라든가 몇 도시를 동시에 도는데 이번에는 뭐 그럴 만한 여유는 없었었고 일단 3년 만에 저도 처음 갔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뭐 바뀐 건 많이 보긴 했는데 이게 유의성이 있는지는 연속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중국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국에 나간 한국 기업들 체크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중심으로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뭐 이거 보니까 하루에 한 35,000보씩 걸었더라고요. 예, 35,000 보면 여러분도 걸어보시면 한 20-30km 정도 나오는 거고요. 예, 거의 진짜 새벽부터 12시까지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했었고 매장 같은 경우도 한 40-50군데 다 넘게 다녔던 것 같고 이게 공항 내리거나 아니면 저 시내 딱 들어가면 딱 느끼는 있어요. 있잖아요. 예. 그게 예전보다 확실히 좀 확실히 덜해요. 그러니까 역동성도 확실히 덜해요. 제가 이제 거의 100번 넘게를 거의 매달 뭐 어떨 땐 2-3주에 한 번씩 계속 가봤으니까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그렇지. 보면. 그 남경대로나 뭐 와이타 이런 데 가면 팍팍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좋긴 한데 근데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제가 봤던 그 활력 있는 중국의 모습은 아니었다. 물론 이제 뭐 며칠 보고 나서 뭐 알 거냐 뭐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감이 딱 오죠. 예. 그래서 그거 부분은 조금 이제 지표로 드러난 게 이제 허언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뭐 거기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신흥만국증권이라고 또 중국의 증권사에서 또 여러 섹터와 관련해서 또 세미나도 한번 들었었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소회가 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다녀온 다음에는 조금 유의성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다녀와서 이런 게 좀 있다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으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죠. 예. 참고로 뭐 제 개인적인 돈으로 갔다 온 거고요. 그 덕에 지금 한 이번 달 용돈이 떨어져서 오늘 아침에도 라면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저희 상해 사무소장에 있던 김원동 소장님이 이번에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요.
사진으로 전부 다 가져갔어요. 갤럭시 울트라 13 이게 제 핸드폰이겠죠. 네. 이게 보시면 보통 공항에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차들이 엄청나게 택시들이 기다려야 돼요. 오, 한가하네. 예,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외국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택시가 없는 경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게 이제 푸동공항인데요. 푸동공항에서 푸동 말고 홍차오도 마찬가지였고, 홍차오가 좀 가깝죠. 예.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공항 안에입니다. 이제 출국장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와 정말 이 사람들 해외 많이 나간다 그렇죠. 그래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제가 1공항, 2공항 다 가봤거든요. 예, 그래서 가보니까 주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었다. 아직까지는 나가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많지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뭐 피부적으로 좀 많이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차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사진 지금 찍을 말씀하신 여기 사진 되게- 찍을 때마다 S23 울트라가 찍힙니까 저렇게? 예, 찍힙니다. 이게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해외 나가서 그런가? 예, 요건 이제 흔히 얘기하는 푸동이라는 데죠, 그죠? 그렇죠. 예, 푸동이라는 데고 여기가 이제 와이탄이라는 와이탄이죠. 동네인데 멋있다.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이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뭐 이제 중국 뭐 그 상징이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여의도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의 전체적인 모습이 좀 이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잘 나왔나요, 그렇죠? 네, 멋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죠, 그렇죠? 네.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예원이라는 곳이죠. 유화원이죠. 예, 예원. 요즘 중국인들 이제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국 여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사람이 올라오시면 많네요. 예원 앞에는. 예, 시골에서 이게 이제 단체 관광객들인데 여기 보시면 뭐 곳곳에서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한옥마을 가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렇게 돌아다니신 맞아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도 많은 것 같지만 제가 한창 때 갔을 때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옆에 이제 신천지라고 신TNT라고 불리는 신천지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이 장소가 되게 유명했던 게 뭐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중국 공산당 당대회 1회가 열렸었던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공산당 성지인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저기가 안 멀죠. 저기 우리 임시 바로 임시정부가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예. 옆에 바로 옆에. 다녀왔고요. 임시정부 갔다 와서 저기서 차 한 잔 먹었던. 아, 맞습니다. 그래요? 바로 한 걸어서 한 2, 3분 정도면 갈 수 있고 저도 이번에도 또 다녀왔는데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인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임시정부 그래서 거기는 진짜 너무 좀 안타깝죠. 안타깝다. 예, 예. 아, 너무 왜소해. 지금은 그래요? 조금 바뀌었을 것 그런가? 같은데 아 저번에 가서 내가 억장에 무너지더만. 화났던 건 뭐냐면 임시정부 안에 있는 에어컨이 하이얼이었더라는 거. 예전에 그래도 우리 삼성이나 LG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은 좀 바뀌었을 것 같긴 합니다. 누가 예.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에서 관리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우리 좀 하나? 총영사관 이런 데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야 되는데 네. 하냐? 조금 더 한번 뒤에도 보시죠. 예? 이제 지하철 타고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아직은 조금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 그렇게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요즘 뭐 중국의 그 코로나가 다시 번진다는데 사실 중국 마스크 많이 국민들 썼네. 마스크 다 쓰게 돼 있어요. 지하철?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네. 저는 다 벗고 다녔습니다. 참고로.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거구나. 예. 예. 아직도 조금 그런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예. 해요. 그래서 아직도 덜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마스크를 쓰고 3분의 2는 안 쓰는데 많이 안 돌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아직도 조금 여기에 대한 기운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게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갔었을 때 마스크를 많이 벗고 활동량이 많아지면 뭔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요게 지금 말씀 주셨던 난징동로라는 데죠. 그죠? 남경동로죠. 우리라면, 그러니까 중국어라면 난징동로 이렇게 되고 한 사진 보여주세요. 예, 예. 2km 가까이 되는 여기 이런 가장 부분인데, 번화한 예, 그 상업 가장 번화갑니다. 중심지죠. 여기 여러분들 요 건물 보시면 요게 우리 옛날에 전지현이라는 분이 출연하셨었던 그 독립군으로 나오셔서 맞습니다. 했었던 그 예. 미라보 뭐 커피집인가 예, 그게 여기예요. 그렇죠. 예. 암살인가요? 요 건물이 아직도 암살 암살. 하는 그런 그거 하는 저희가 그러면 저 명동쯤 되는데 명동이죠. 근데 굉장히 큽니다. 한 2km 가까이 돼요. 왔다 갔다 하는데. 난징 예. 동로, 난징 예. 서로 이렇게. 자,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생활의 변화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보시는 것처럼 로손이라는 거 한번 보이세요? 로슨 편의점. 예. 중국의 편의점은 로손이 거의 다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없었거든요, 거의. 로손이 조금 있었긴 했고 중국의 편의점 아니면 패밀리마트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가보니까 그냥 오로지 로손밖에 없어요. 로손은 일본 거 아니에요? 일본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한 군데를 찍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쪽에서 그래서 이제 유통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중국의 증권사에서 물어봤더니 얘들이 이렇게 유통 관리 이런 걸 되게 잘했었고 중국 기업들 자체가 사실 조금 이제 중구난방으로 좀 관리가 됐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 근데 일본 편의점이 저걸 장악한다는 것도 참 재밌죠. 지금 정서적으로 일본하고 지금 뭐 그런데요. 실제 중국에 가보면 그게 되게 웃겼던 게 정서적으로는 일본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 TV를 켜면 한 5분의 1 정도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걸 의무적으로 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방송을. 예. 그래서 중국 가신 분들 호텔에서 틀어보면 아니 뭐 저렇게 옛날에 공산당 이렇게 바로 할 때 일본하고 싸우는 거 왜 이렇게 많이 트냐 이게 법으로 틀게 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풍이 지금 엄청나요. 그러니까 일본 음식 엄청 좋아하고 일본 편의점 좋아하고 심지어는 요즘 그러니까. 좀 달라요. 뭐 하자는 그리고 거야. 일본 차 좋아하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일본이 요즘 대세이고 SK2는 뭐 요즘 이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SK2는 일본 건 아니죠. 이 일본 거였다 이번에 넘어갔죠. 딴 데로. 그 시세도 시쉐이도도 되게 잘 나가고 있고 저거잖아요. 저 미국 거잖아요. 미국 거. 미국 겁니다 요즘. 미국 거지. 넘어간 지 꽤 됐어요. 네. 그래서 오래됐죠. 하여튼 이게 됐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우리나라처럼 도시락을 많이 먹나 봐요 애들이. 요즘 청년 실업률 높다 뭐 그러면서 여기서 뭐 식사를 많이 때우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유통업체 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것도 재밌는 건데 여기 미술강이에요. 요즘 이제 미술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습니다. 상해. 상해. 요런 강좌들이 계속 있고. 나는 주식 투자 설명인 줄 알았더니 미술 강의예요. 후동 지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술관들이 엄청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는 미술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식당은 확실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한국인이 세운 게 아닌 게 여기 보이세요? 강원도 불고 기 이게 띄어쓰기가 안 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불고 띄고 기맥주 전문점. 이거 좀 웃기죠, 그죠? 예. 그래서 한국이라고 했지만 실제 한국인이 만든 건 아닌. 근데 요 식당이 왜 중요했냐면 여기에 있는 이 백화점 식당가에서 여기가 제일 줄이 많이 서 있어요. 근데 강원도 불고기는 한국에서는 난 처음 들어보는데. 있긴 있죠. 강원도 하면 뭐 막국수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는 강원도 불고기라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사실 언양 불고기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광양 불고기도 있고 그렇지. 강원도 불고기. 요거 띄어쓰기 한 것만 봐도 뭐 그래서 무슨 불고기 공장 뭐 이래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어떤 그 음식 문화가 되게 핫해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불고기와 맥주. 그것도 한국에서 불고 기맥주입니다. 불고하고 기맥주. 이거 되게 좀 웃기죠, 그죠? 강원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그냥 한우는 유명하죠, 그죠? 횡성. 예. 그러나 이제 이건 아니었던 거 보시면, 요거 이제 보시면은요, 요거 이제 신호등인데 신호등 길 건널 때 이게 어긴 사람입니다. 어긴 사람 이렇게 사진이 떠요. 예. 그래서 벌금 먹입니다. 이게 이제 안면 인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기면 이렇게 사진이 떠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해놓습니다. 와. 무서운 나라죠, 그죠? 여러분들. 가서 이제 바로 저렇게 박제해버려요? 네, 이렇게 바로 박제해버리는 재밌는. 여기 이제 이 사람 얼굴 보이죠, 그죠? 이 사람 이게 뭐 20위안인가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아무튼 되게 좀 재밌었던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갔던 중산공원이라는 이제 중산공園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원래 여기가 우리 여기는 까르페였었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이렇게 중국형 음식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불고 있는 열풍 중에 하나가 식음료 문화가 되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외식 문화가 워낙 서비스업. 그래서 뭔가 뭐 어딜 가도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백화점들이 사실 그 식음료 이쪽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거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백화점들이 애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는 데가 중국도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데인데요. 거기 가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이렇게 뭐 클라임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이스링크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와야 이제 부모가 오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중국에 있는 상하이 IFC인데 명품점 어디 줄 서나 봤더니 딱 두 군데 줄 섭니다. 루이비통하고 샤넬. 예전에 우리가 봤던 구찌가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요즘 구찌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행이 좀 많이 했고 좀 중고가 중심으로 고가 중심이죠, 그렇죠? 많이 올라가서 이 사람들의 명품 사람은 여전하지만 명품의 선호는 확실히 바뀌고 있다. 에르메스는 없었나 보죠? 에르메스가 있긴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거기까지는 줄을 못 쓴다. 비싸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에르메스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 에루샤라고 하죠. 예, 보통 좀 유의미하게 줄을 섰던 데는 루이비통하고 샤넬 정도가 굉장히 크게 줄을 서는 거였었고 이제 보석 브랜드 중에서는 티파니 정도 그런 정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싫어하지도 않네. 이게 소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티파니도 이제 저 아르노브이구나 이제. 요거 보시면 네. 중국에 요즘 대유행이었던 게 요건 조금 코로나 때 유행했다고 그래요. 팝마트라고 있어요. 팝마트. 그러니까 우리는 피규어 판매점. 이게 전 세계에서 큰 피규어 판매점인데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이 피규어들 보이시나요? 실제 어느 정도 열풍인가 봤더니 제가 중국의 몇 군데 사무실을 가봤더니 사람들 부스마다 요 피규어를 막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을 정도로 요즘 굉장히 이 팝마트라고 불리는 POP 팝마트인데 이제 이런 피규어 열풍이었었고 요게 이제 그 거긴데 여기 한번 보세요. 팝마트라고 보이시죠?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게 이 자리가 우리나라에 이니스프리가 있던 자리입니다. 바뀌었어요. 난진동로 들어가는 여기가 우리나라 아모레즈 피어리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 팝마트라고 요게 우리나라에 그걸 밀어내고 요게 좀 있었다라는 게 좀 안타까워. 이게 이제 난징동로 들어가는 초입 국면이고요. 가장 처음에 있는 거죠. 요게 있었던 게 좀 아쉬웠었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요 팝마트라는 게 되게 인기였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큰 팝마트가 제일 이쪽에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열풍이더라. 그래서 어디 뭐 머신 같은 데 줄 서 있는 거 보면 요거 피규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해가지고 뽑는데 거기에는 다 줄이 서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피규어 문화가. 예. 그리고 빵을 엄청 좋아해요. 빵? 진짜 빵집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빵 지금 제일 많이 생겨오는 게 음식료 말고도 빵집, 커피숍, 차는 이제 뭐 헤이티라고 해가지고 이런 데 있는데 빵집이 엄청 생기고 있고 네. 제가 빵돌이잖아요. 네네. 빵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실제 보니까 빵이 맛있더라고요, 되게.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브랜드 아닌. 우리나라 브랜드도 잘 되고 있어요. 파리바게트도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뭐 줄 서 있을 정도로 잘 되고 있고요. 뭐 중국 브랜드 나름대로 그리고 중국인들이 요즘 한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두리안이라는 걸 엄청 좋아해요. 두리안? 그 과일? 냄새 나는 거. 예, 네. 동남아에서 나오는 거. 그게 그냥 열풍 정도가 아니라 우리 뭐 그냥 뭐 참외 뭐 수박 먹듯이 먹는 정도. 두리안을. 그래서 냄새가 좀 그렇지 않나? 어떤 마트 들어가면 반드시 나는 냄새가 두리안 냄새가 납니다. 예, 엄청나요. 그래서 두리안 빵부터 해서 이게 되게 많습니다. 두리안 빵이 있어요. 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요 옆에 있는 건 삼성 매장이에요, 우리. 삼성 매장 어떤가요? 삼성 요 갤럭시 매장. 그래서 이제 본 거고. 어떻습니까? 뭐 그냥 소소하다 그냥. 예. 왼쪽에는 분 또 외국인이네. 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있는데 아니고. 그냥 뭐 소소하다 정도고요. 뒤에 한번 더 보시면 이제는 업종별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가서 모든 빌딩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부터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때문에 한 빌딩 한 5, 60개를 뒤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백화점 마트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뭐 죽어라 다 뒤졌던 건데 뭐 화장품 매장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게 주말이었었고 좋은 시간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었으니까 가장 쇼핑 시즌인데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뭐 워낙 네. 고가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중국에서는 요즘 화장품 판매가 인터넷으로 많이 판매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영향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터넷으로 굳이 사도 되는데 후나 소라수는 어떻던가요? 여전히 인기는 있지만 후가 인기는 더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매장은 별로 없었어요.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전만큼 이렇게 애정을 두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 3개 정도 후, 소라수, 라네즈 요 3개는 여전히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좀 어려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일본 브랜드가 되게 약진하는 모습들이 있었었고 그럼 중국 브랜드가 많이 올라가고 있느냐 생각만큼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백화점에는 거의 매장들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 중심으로 많이 팔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저가는 인터넷으로 가고 고가는 백화점에 있고. 이제 하나하나 요게 이제 세포라 이런 데인데 돌아다니면서 화장품 하나하나 사진 다 찍어 왔어요. 어디서 파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화장품을 보는 게 중국 화장품을 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대세가 당연히 외제는 좋고 뭐 한국제도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중국제도 좋다 하지만 결국 누가 만들어주냐가 되게 중요하죠. ODM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갔다 와서 이 사진을 찍어온 이유는 여기서 이제 주소지를 보면 이게 어디서 맞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 주요 업체들의 주소를 제가
중국에 있는 주소들 다 알거든요. 그럼 네. 이 주소가 같으면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고 일단 중국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인기 있는 중국제 화장품이 이 프로야라는 화장품하고 위노나 요 두 개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위노나 그다음에 프로야 이 두 기업이 거의 원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해외 브랜드는 로레알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 ODM을 한국 업체가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중국 상표라고 사지만 만드는 건 한국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사실도 뭐, 콜마 이런 데인가요? 뭐 그렇겠죠. 예. 몇 군데 업체가 동시에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품목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어서 이런 화장품들의 중국의 판매가 늘어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뭐 브랜드가 아니라 중국에도 오디엄에 대한 기대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네. 이게 이제 판매량 특히 이번에 6월 18일이 되게 중요한 게 네.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터넷 판매에서 그 성지가 이틀이 있어요. 하나는 11월 11일. 흔히 광군제라고 부르는 그때가 네네. 있지만 6월 18일이 그 다음이에요. 징둥데이. 제 징동데이. 네. 그래서 그걸 앞두고 지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때 화장품 판매가 혹시 이런 브랜드들이 늘어나더라. 그러면 우리나라 ODM 업체들에 대한 기대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연결을 지켜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MLB죠, 그죠? MLB하고 필라인데. MLB는 최근에 매장이 중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저희 눈으로 확인되고 FNF에서 하는 있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꽤 많은 백화점들 가보니까 입점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도 좀 많이 봤었고요. 네. 뭐 필라는 이게 우리나라 필라긴 한데 이제 안타라는 데서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공존의 히트입니다. 중국 내에서. 필라가? 예. 이게 왜 공존의 히트냐면 이게 이제 중국 증권사에서 준 자료입니다. 제가 들었던 건데 중국은 요즘 스포츠 소셜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복에서 양복을 벗고 운동복인데 이거를 좀 고급스럽게 입는 게 회의 문화가 되고 있어요. 모든 직장에서. 그래서 보시면 요거 리닝이나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건 이제 하위 브랜드로 보고요. 이런 거 그래요? 운동복 입고 다니면 좀 싸구려고 요거 라코스테, 폴로, 그다음에 필라, 데땅뜨 아니면 요게 이제 그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나 이게 이탈리아에 있었던 그 골프 업체인데 요거 입고 다니면 이제 있어 보이는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어렸을 때 뭐 브렌타노 이런 거 있었을 때 왜 폴로 입고 다니면 조금 있는 집 자식처럼 됐었던 네네네. 그게 지금 대유행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매출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중국 증권사에서 준 자료입니다. 아, 필라가 그래서 저기 들어가 있군요. 예, 필라가 들어가 있고 데땅뜨, 그다음에 폴로, 라코스테 아니면 헤지스 저것도 이런 저 기업들. 이태리 걸로 알고 있을 거야. 예,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스포츠 브랜드들이 지고 이쪽이 올라오고 있다가 기본적인 핵심이었었고 네. 요 중국의 안타하고 리닝이 아디다스를 제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나름대로 자국 브랜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고차오라고 하죠. 애국 브랜드가 많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스포츠 브랜드보다도 이런 어떤 옷들이 뭔가 정장을 대신해서 그래서 중국 그 직장에서 불고는 문화라고 중국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되게 좋다. 챔피언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이하네요. 네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는 이제 IT 쪽인데 이게 이제 폴더죠. 중국의 폴더인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 요게 이제 중국의 휴대폰 매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황금 시간대에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포, 비보 아예 사람이 없었던 모습이었었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하나 수닝이라고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전자랜드 뭐 이런 데인데 예, 역시 매장인 사람이 물론 이제 이것도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었겠죠. 요건 애플 매장입니다. 사람 애플 매장, 들어가네. 예, 제일 많고요. 여전히 애플에 대한 인기가 많고 요거는 파웨이입니다. 그래도 중국 브랜드 화웨이. 중에서는 화웨이 정도가 참 인기가 있어서 옛날에 비보 오포였는데 브랜드 순위가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게 확실히 좀 눈으로 좀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화웨이 이렇게 제품을 제가 이제 접는 폰인데 해봤는데 네. 일단 얇아요, 되게. 근데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갤럭시보다 얇아요? 예, 많이 얇아요. 많이 얇아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 근데 이게 펴지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그런 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가운데 이렇게 얘는 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안 펴져요? 예. 펴지는데 이렇게 반 접어서 하는 게 조금 자유롭지 않은. 예. 요것도 이제 요거는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또 샤오미 건데 네. 요것도 이제 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딱 접었다 폈다만 가능합니다. 접었다 폈다만. 그러니까 90도 정도 했을 때는 그렇죠. 뭔가 그게 안 돼요. 화면이 잘안 보이거나 요거는 그게 안 돼요. 물방울을 달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신에 장점이 있다라면 뭐냐면 주름이 없다라는 거. 그게 물방울이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방수되냐 했더니 안 된다. 방수 예, 안 물에 된다. 넣지 마라. 근데 방수는 그렇게 뭐 썩 예쁘진 않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도 카메라 강조한 게 라이카라는 게 보이세요?
독일의 라이카가 카메라 하는 세계 최고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자기네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독일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우리 그 카메라가 되게 좋다는데 이 모습 보고 조금 좀 많이 실망이 됐었다. 참고로 여러분들 중국에서 좀 샤오미가 잘 나가고 있는 거는 휴대폰은 안 팔리고요. 나머지 가전 제품은 공존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중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에 있는 충전소입니다. 제가 이제 모든 지하마다 다 뒤져가지고 얘네 충전소는 어떻게 하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라고 이제 살펴봤던 것들인데 역시 생각보다 충전소가 많이 구비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전기차 워낙 많으니까. 예, 전기차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충전 시설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국 증권사 얘기로는 지금 중국에서 시골 같은 경우는 충전소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2, 3선 도시는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충전소, 충전하는 방식이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카드를 대고 내가 얼마를 내면 자동으로 이제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고 여기 중국의 전기 자동차들이 충전하는 모습. 우리나라도 파란색인데 얘네는 이렇게 녹색 이렇게 비슷해 있는 게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친환경차겠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요즘 중국에서 제일 인기 있다라는 요즘 그 말 많은 비아디, 비아디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입니다. 한이라는 자동차인데요. 예, 제가 직접 타고 다닌 겁니다. 타고 다녔고, 예. 이거 띠디 추싱 불러가지고 타고 제가 이제 뒤에 타고 여기 운전기사예요. 예. 요 차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뒷모습이 이렇고 안에가 이래요. 자, 이 차 일단 디자인은 이 비아디라는 회사의 디자인은 알파 로메오라는 이탈리아의 스포츠카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명차죠. 한 거죠. 예. 알파 로메오. 알파 로메오에서 나와서 만든 게 페라리고 페라리에서 나온 게 그렇죠. 예,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조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와서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빌드 유어 드림이라고 하고 있고요. 안에는 이렇습니다. BYD가 예, 빌드 BYD. 유어 드림. 어제 BYD 판매량 나왔는데 5월 판매량이 24만 대, 중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끼고 타보신 거 어때요? 타보신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아, 승차감이나 뭐 여러 가지.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이 차가 4천만 원 얼마예요? 정도인데, 4천만 원? 예, 4천만 원 정도 하는데 놀랬어요.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제 카탈로그를 다 가져왔거든요. 네. 모든 전기차 매장을 다 뒤져봤기 때문에 보시면 뭐 그냥 한 전기차 반도 한 20군데 정도 가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해가지고 쭉 다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LFP고요. LFP인데 네. 일단 600km 이상 충전이 되고 지금 보니까 이건 700km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공존 히트를 기록하세요. LFP로 700km가 나와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양을 많이 넣어서 그래요. 당연히 LFP가 우리가 3원계보다 틀리죠. 네. 일단 중국 애널리스트한테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 중국 배터리하고 한국 배터리 어디가 낫느냐? 한국이 낫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배터리는 한국이 훨씬 더 잘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 어려울 것 같다. 인정을 합니다. 역시 거기도 한국이 대단히 잘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거보다 고민이 결국 대중화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있는 배터리들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니로가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요즘 뭐 현대기아차 좋은 게 나왔어. 그럼 7, 8천만 원이거든요. 보조금 없으면 개인들이 살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낮추냐 관건인데 그거에 대한 게 이겁니다. 제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보다 나아서 본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기차를 대중화해 나가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보니 얘네들이 어떤 과정으로 전기차를 대중화하지가 우리한테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배터리도 되게 좋지만 전기차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혜가 되는 또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충전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있고. 왜냐면 얘네가 올 때까지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으면 네. 우리 기업들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상해 방문기는 저 다음 주에 2부로 이어갈까요? 예, 좋습니다. 예, 네. 예. 아유, 더 좀 듣고 싶은데. 신기한 이야기가 많네요. 세미나 들었던 얘기하고 그런 것들 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장이 시작하니까요.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경제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돈은 어떻게 써야 할까? 갖고 싶은 걸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커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이때 경제교육은 아이의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고 스스로 돈을 통제하게 도움으로써 앞으로 인생에 놓인 선택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돈을 밝히는 아이가 아니라 돈의 밝은 아이로 키우세요.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첫 경제교육, 지금부터 시작하세요.